네, 안녕하세요.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오시아니아 비스타라는 6성급 프리미엄 크루즈에 탑승 중입니다. 오시아니아 크루즈 같은 프리미엄 크루즈를 탔을 때, 일반적으로 크루즈를 탔을 때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처음에 좀 하면 좋은 거 5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차 타자마자 세이프티 드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전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이제 타자마자 승선 카드를 받으면 거기에 적혀 있는 장소로 가서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구명조끼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요, 언제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어디로 모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Good afternoon, welcome. In case of real emergency, it means 7 short, 1 long blast. When you in your cabin, you pick up life jackets, warm clothes, some medicine if you need it, and going exactly here, this place. So now you know this is your assembly station. If you are outside of cabin, because we provide you life jackets. 네, 그래서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경보음을 짧게 6번, 길게 1번 해줄 거예요. 자기한테 지정된 장소로 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로 오는 건데, 방에 있을 때는 라이프 자켓을 갖고 오면 되고요, 방에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일로 오면 됩니다. 여기서 라이프 자켓을 우리한테 보급해 줄 거예요. 근데 배에 탔을 때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배를 타고 나면은 사람이 뭐 적은 배일 수도 있고 많은 배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공연 보는 스케줄이거나 스페셜티 다이닝을 예약해야 되는 경우도, 뭐 예를 들면 NCL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다이닝이 뭐 기간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오시아니아 같은 경우도 스페셜티 다이닝을 1번씩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럼 이 배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는데, 그러면 4군데서 먹는 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뭐 실버시도 그렇고 리젠트도 그렇고 럭셔리 크루즈 라인도 사실은 스페셜티 다이닝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언제 먹을지 몇 시에 먹을지를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온라인에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배를 탄 다음에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캐빈 타입에 따라서 내가 먼저 예약할 수 있느냐 나중에 예약할 수 있느냐도 있지만, 내가 이거 온라인에서 까먹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배를 탄 다음에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탄 다음에 하시는데, 꼭 첫날 웬만하면은 다 예약을 해 놓으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는 게, 지난번에 이제 12월에 탔을 때 스페셜티 다이닝을 예약을 못해서 못 드신 분들도 있어요. 다이닝홀이 5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날은 대부분 C데이거나 아니면 좀 기항돼서 일찍 들어온 날이거든요. 뭐 내가 야경 보고 싶은 곳들이 있는 곳들은, 예를 들어서 산토리니 같은데 나 야경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스페셜티 다이닝 먹으러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날짜들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제 일정에 따라서 내가 꼭 놓치기 싫은 공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쇼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토크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리 프로그램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언제 보면 좋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가르쳐주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팅 클래스하고 쿠킹 클래스가 있는데, 그런 클래스들을 내가 미리 신청해서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뭐 마사지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런 트리트먼트라 그러죠, 좀 턱산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도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크레딧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셜티 다이닝 돼 있는 프로그램,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제 안내였고요. 이제 네 번째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점심 식사입니다. 가능하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탑승하세요. 물론 이제 탑승 시간이 4시까지이기 때문에 모항지죠. 크루즈가 출항하는 곳에서 늦게까지 구경하다 타실 수도 있어요. 나 여기 좀 더 보고 싶은데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은 다시 볼 수 있지만 크루즈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크루즈를 좀 빨리 탑승하신 다음에 배에서 점심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어디서 먹는다고요? 배에서. 오시아니아 같은 프리미엄 레벨로 올라가니까 뷔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뷔페는 프리미엄으로 갈수록 첫날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첫날 런치로, 저는 오시아니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에서도 런치로는 꼭 뷔페에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체크인할 때 큰 가방을 맡기면 가방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배에서는 뭐 좀 하이어 카테고리로 올라갈수록 가방이 빨리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방이 늦게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탑승 전에 내가 가방 오기 전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좀 챙겨놔야 되는데, 저는 뭐 수영복을 챙겨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슬리퍼하고. 왜냐면 자녀랑 같이 탄 분들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같이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영복 이런 거 챙겨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점심 먹고 수영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첫날 꼭 했으면 하는 게 5번째예요. 점심을 드시고 나면은 배를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리셉션이 어디 있는지, 데스티네이션, 쇼 익스커션, 뭐 기항지 투어라고 하죠. 그거를 관장하는 그 데스크가 어디 있는지, 인터넷 연결은 어디서 하는지, 스페셜티 레스토랑, 공연장, 뭐 그리고 놀이시설, 그리고 키즈 센터라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시설이 있는 크루즈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 좀 아플 때 메디컬 센터가 어디 있는지 미리 한번 쭉 돌아보면서 확인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배를 타고 나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보드가 있어요. 몇 층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방의 위치겠죠. 그리고 라운지의 위치들이에요. 뭐 대부분의 리셉션은 5층에 있습니다. 금액이 뭐가 잘못됐다던가 불편한 점이 있다던가 전부 다 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인지 몰랐어요. 뭐야? 아니, 고객들 많이 타요? 고객분들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이제 제가 많이 태울게요. 그러면 한국 크루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뭐 쇼 익스커션들도 대부분 5층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센터 같은 게 4층, 3층, 2층 이런 데 있고, 메인 다이닝이 보통 5층, 6층에서 배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을 저희가 이제 아프트라고 하는데 AFT라고 써져 있거든요. 선수 쪽, 앞쪽을 forward라고 합니다. FWD라고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forward 앞쪽에는 보통 공연장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쪽에는 레스토랑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탑덱으로 해서 이제 갑판이죠. 맨 위로 올라가면은 뭐 워터파크라던가 아니면은 조깅 트랙, 뭐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게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스파 센터도 보통은 위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시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15층에 골프하는 데가 있어요. 골프하고 퍼팅하고 셔플보드도 있고 뭐 테이블 테니스, 탁구죠. 탁구하는 데도 있고 크로켓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살짝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키카드라고 룸키에 방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호텔 가도 방번호 적어주지 않잖아요. 크루즈도 당연히 적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기다가 방번호를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내 방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분실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룸키에다가 방번호를 적어놓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방번호 잃어버릴 일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첫날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로 방번호 적어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방번호 적지 마세요. 룸키가 신용카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든지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룸키를 잃어버렸다, 반드시 리셉션 5층의 리셉션에 가셔서 방키를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사용 정지시키고 새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또 한 가지가 분실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막 대표님 어떡해요, 나 여기 뭐 6층에서 봤는데 누가 제 거 훔쳐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 하고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 배 CCTV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훔쳐가는 것도 거의 힘들고요. 오시아냐 뭐 실버시 탔다 그런 레벨의 분들이 제 소지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저가를 탔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는 게 CCTV가 정말 많아요. 제가 저한테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나 봐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CCTV 다 돌려보면은 분명 6층에서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막 11층, 12층에서 발견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민망해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100% 다 찾았습니다. 핸드폰도 찾았고 지갑도 찾았어요. 심지어 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리셉션에 가셔서, 아니면은 Lost and Found라고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잃어버린 거 자세히, 내 핸드폰이 무슨 색깔이고 뭐 내가 잃어버린 게 어떤 거고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그거를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루즈를 타면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쭉 한번 따라 보시고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크루즈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폴리트리스 최종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